아시겠지만 저는 네, 지퍼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맨 처음에 1강과 2강에 걸쳐서 지난 강의 했던 것을 저희 사무국에서 아주 열심히 또 네, 편집을 좀 해주셨어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되게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네, 재밌고 즐겁게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회상도 좀 해보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 강의 리뷰 영상 볼 거고요. 네, 보고 난 다음에는 그거 이제 보시면서 1차 때 이런 게 있었지, 2차 때 이런 게 있었지, 그때는 이런 게 좋았어, 그때 인상이 남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를 좀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1차와 2차 강의에서 좀 각자들 돌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내지는 말 이런 거를 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 뭐 그려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각자들 좀 괜찮으시면 A4 용지나 이런 거 한 장씩 좀 준비해 주세요. 미리.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서 조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체 아무래도 얘기 나누려면 좀 밀접한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인생 그래프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들었었던 가장 나락에 떨어졌었던 지점 그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왔는지 주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 지혜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 볼 수 있겠거나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좀 서로의 지혜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공유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태도에서 좀 공감되는 키워드를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좀 여러분들이 좀 공감되는 키워드가 될 건지 몇 개를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전체 공유하고 이제 삶의 태도에서 공감되는 키워드 정하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소통 워크숍 진행해 주셨던 임혜숙 이사장 선생님이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마무리하고 이제 삶의 태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경제 파트, 그래서 방법론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 리뷰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 보시면서 회상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단에 이렇게 탁 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너무 살아있구나. 그때 저희도 또 평범한 4월이면 이제 농사가 시작될 때가 되게 바쁘잖아요. 친구가 배가 빠졌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 안에서는 그렇구나 하는 또 그런 농사일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서울에 가게 된 거죠. 갔을 때 안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이 진행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행동하거나 뭔가 삶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이후에 저의 삶은 되게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라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교류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 같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은 너무 따뜻하고 풍요로웠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구나. 지금까지 제가 삶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엄청 다양한 배움들 그리고 한계들 이것들은 다 파도의 형태로 저한테 왔는데요. 그 파도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도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의 파도를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그림에다 같이 막 쑤셔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이 피어나는 풀인데요. 이거는 나를 자라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중심과 연결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들여다봤는데요. 이거는 지구, 세상,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 번째는 이 뿌리예요. 나의 근본, 나의 정체성, 아시아인, 지구인, 한국인, 여성 이런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찰하고 배우는 태도로 성장하는 것. 첫 번째 주제는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 나를 찾아와 계시죠? 혹시 건지 감자껍질 파이 문화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책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책이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재가 있는 거죠. 나의 베프, 그 친구는 20대잖아요. 자기는 생협이라고 하는 유기농을 전문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파는 그런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물건을 사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돈으로 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상품권처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이제 계속 협동조합 연구도 하고 과제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나를 찾아온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 협동조합이 아무리 있었어도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파리에 만들어진 그 협동조합은 라 루브라고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그 위험하고 복잡하고 이상한 동네에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만 가는 유기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문을 연다는 소식을 본 거예요. 그 톰하고 브라이언이 준비하는 그 협동조합이 우리는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모델이 뭐였는지 보니까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파크 슬로프 푸드쿱이라고 하는 친환경 로컬 푸드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 로컬 푸드의 조합원이 16,000명인데 다른 일반 유기농 가게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 파크 슬로프 푸드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16,000명 모든 조합원이 한 달에 딱 한 번 2시간 45분씩 노동을 협동하는 거예요. 장지원호의 실천은 나무를 직접 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해서 지구를 가꾸고 자연을 가꾸도록 글을 쓴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설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구를 생각을 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만의 방법은 저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저만의 실천 방법이고, 그게 제가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희 사무국에서 네, 엄청나게 네,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잘 보셨어요? 네, 어떻게 좀 보시면서 1차와 2차 강의가 좀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네, 떠올라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떠셨어요, 다들?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혹시 좀 어떻게들 보고 들으셨는지, 그래서 1차 때와 2차 때 좀 기억에 남는 혹시 장면이나 말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1차 때 얘기 나눠주셨던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너무 2차 얘기만 하면 네, 1차 선생님 있다는 거 우리 염두에 두고 네, 1차 때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의상. 예, 혹시 어떤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혹시 네, 다들 조금 샤이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래도 말 걸어주길 바라시는 거죠? 네. 네,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말씀해주길 바라는 바람을, 저의 바람을, 네, 모아서 바람님께 저의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사실 저는 1, 2차 때 참여는 못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제가 좀 가장 진하게 느낀 거는 막 지식적으로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만난 거 그리고 사회와 연결하는 거 그 실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네, 실사례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고요. 네, 양파님 손 드셨네요.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네네. 2차 때, 이제 머리로 생각했던 게 이제 서핑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이제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서핑이라는 거는 즐기면서 파도를 타고 넘어야 되잖아요. 즐겁게.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파고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어려움은 어려운 거고 힘들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효선님께서 서핑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마음 자세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앞으로 닥쳐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내가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도 타듯이 이런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참 고마웠어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서핑할 때는 넘어져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에서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서핑할 때는 넘어져도 즐겁잖아요. 근데, 넘어질 준비를 하고 서핑을 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넘어져도 뭐 사실 어, 즐거운데, 인생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도 넘어지면 아프고 사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서핑처럼 인생을 좀 정말로 즐기는 뭐 그런 방법 내지는 그렇게 좀 전환해서 생각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선영님이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시는 게 직접 가능하시면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본인 쓴 거 읽으셔도 되고요. 삶의 파도를 서핑하는 방법에서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강사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파도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나에게 그게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에게 오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맞이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맨날 아프다, 막 어렵다 이렇게만 하면 똑같은 우리가 충격을 받더라도 그걸 좀 유쾌하게 이렇게 넘겼을 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 좀 덜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방법들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래도 우리 효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가, 1강 얘기만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2강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혹시 효 선생님은 좀, 네,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 혹시 나눠줄 얘기 있으세요? 아, 생각보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냥 그렇게 같이 좀 파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각자 네. 그걸
지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네네. 생기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한 시간이고요. 네, 혹시 2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좀 얘기 나눠주실까요? 어떤 분 혹시? 아무래도 좀 잠이 깨도록 상큼한 그런 게 좀 필요로 해지는 시간 같은데 딱 보니까는 상큼함이 보이는 닉네임이 있네요. 네, 네, 알고 이미 본인이 알고 웃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마이크 켜고 혹시 얘기 나눠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딱 2강에서 느꼈다고 하기보다 2강 전체를 보고 네네. 느꼈던 거는 그냥 모든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과 이제 또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나를 많이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또 이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고 우리로 살아간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시간, 공감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혹시 이 상큼함을 좀 나눠주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까요? 화면상에 보실 때? 제일 좀 상큼한 게 좀 필요해 보이시는 분. 너무 피로해 보이거나, 네. 이 상큼한 레몬을 받아서 피로회복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아마, 네. 어떤 분이 좀 피로해 보이는지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보기엔 이틀 밤새신 분이 아마 제일 레몬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우리 자연인이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네. 자연인 혹시 나눠줄 얘기 있으세요? 아, 예. 아, 놀랬습니다. 네, 상태가 안 좋으신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소리가 예 나가나요? 네, 나가긴 한데 너무 작아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지금 더위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연인이시군요. 네. 이제 자연이라는 닉네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구나. 청소년 때부터 사용했던 닉네임의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좀 닉네임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자연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뭐 2차가 안 나왔으니까 2차에서 뭐 협동조합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감은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소그룹 때도 잠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소그룹 모임 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참 잘 의도적으로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주변에서 저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네네네. 저에게도 그렇죠. 이제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 2차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을 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계기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하고 있는 취미 활동에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활동이 조금 뭐랄까요? 생각만큼 활성화되질 않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 형태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종목과는 좀 다른.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취미 활동으로 체육 활동을 좀 하는데 그 체육 활동을 하는 그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익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네.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거. 이런 그렇죠. 걸 한번 네네.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다음 이제 세션이 삶의 경제 파트라서 아마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자연인은 좀 구체화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네,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숙제는 좋겠습니다. 부담이 돼서. 네. 예. 예. 이틀 밤새신 진짜 레몬 필요하신 분
네, 혹시 어떠세요? 얘기 나눠줄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못 들어서 일강 서핑만 얘기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서핑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파도 되게 무서워하고 기복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했던 말이 좀 의연해지자?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느꼈던 생각은 그때 파도는 그때 생각하자. 네. 좋네요. 그죠? 네. 그때 파도는 그때 생각하자. 네. 네. 그리고, 예. 뭐, 그 파도 좀 넘기 힘들면 옆 사람 손잡고, 네. 같이 넘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김선영님에게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네요. 네. 그, 혹시 또 제가 굳이 이제 말 걸기 안 해도 좀 얘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이 정도 이제 분위기 됐으면 알아서 이제 다들 얘기 좀 편안하게 할 만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나 좀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실까요? 네. 혹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백으로 남겨놓으신 우리 김준성님은 본인의 닉네임을 공백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가로가 본인의 닉네임이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가로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못 정했다는 건지 근데 조금 더 궁금해졌는데 네. 그런 얘기까지 곁들여서 혹시 1, 2강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아, 네. 공백으로 남겨둔 이유가 그냥 요새 되게 무기력하고 음, 아무것도 하질 않아가지고 되게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그냥 남겨둔 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책도 한두 권 슬쩍 보긴 했었는데, 역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강사님이 평생 AS 해준다 그랬으니까 모르시면은 전화, 뭐 메일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이 대목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처 만약 모르시면 저희 사무국 문의하시면 연락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신양객잔으로 놀러도 오라고 했으니까 네. 직접 찾아가셔서 네. 술도 한잔 하시면서 네. 인생 얘기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좀 나눠주고 싶은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제가 좀 의미를 몰라서 그런데 논문 도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송한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민정님? 아, 제 닉네임은 그 도비가 해리포터에서 나온 그 도비를 말하는 건데 도비는 자유예요 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원생이라 논문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자유를 찾고 싶다는 의미에서 논문 도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 1, 2강 관련해서는 제가 6월에 제 일정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따로 코멘트를 뭐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대학원생은 논문이 족쇄이죠.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면 논문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논문에 시달립니다. 네. 즐기세요, 그냥. 어차피 논문은 계속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뭐 더 혹시 나누고 싶은데 혹시 좀 못 나눠 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 주셔도 좋고요. 네. 채팅창에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에 슬쩍 얘기 나눔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지금 저희 동영상 공유했으니까요.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틀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그 1, 2차 기억 이야기 해봤고요. 인생 곡선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A4 용지 한 장씩 좀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해보신 분들은 금방 하실 텐데,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선을 중간에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입니다. 0. 그래서 좀 자신에게 좋았던 티핑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위쪽에 사건들을 이렇게 시계열 순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나는 거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떠오르는 거, 가장 나한테 기억에 남는 사건, 좋았던 사건 5가지, 좀 안 좋았던 사건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자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거를 나의 순으로, 그러니까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이제 위쪽에 한가운데를 0으로 해서요. 가장 좋았던 거를 예를 들어 100으로 한다면 점수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좋은 사건이었어. 그러면 그게 만약에 100이라면 그게 맨 꼭지점 위에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건이 있으면 그게 한 70점이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을 찍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0 아래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어 라든지 뭔가 자기한테 좀 약간 마이너스적으로 기억되는 지점들, 뭐 이런 것들, 뭐 첫사랑이랑 헤어졌어 라든지 뭐 영원히 초등학생이고 싶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됐어 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마찬가지로 아랫단에 포인트를 찍어보고요. 그거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 그래프가 어떤 굴곡을 보이는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점을 한번 찍어보고 그거를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좋았던 거 5개 뽑아보고 안 좋았던 거 5개 뽑아보고요. 그 사건들이 어떤 시간대에 있었는지를 이제 점을 찍어 보시고 그거를 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지난 시간들 좀 장식해온 사건들, 뭐 출생도 있을 거고, 뭐 이사도 있을 거고, 입학도 있고, 연애도 있고, 졸업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 진학도 있을 거고, 여행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캠프에 참여한 뭐 그런 그다음에 찐 친구를 만들었을 때, 인생의 책을 좀 발견했을 때, 뭐 기타 등등, 뭐든 있겠죠. 각자 본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점으로 표현해 보시고 선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다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한번 주마등처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막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도록 한 건 아니죠. 좋은 기억도 있었을 거고,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소가 지어지는 지점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았다 이런 지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내지는 이겨낸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잘 극복해내고 지금의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 만들어 온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각자들 어떻게 지금의 삶의 자리들을 좀 만들어 왔는지, 물론 여전히 불안하거나 불안전하거나 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지점도 있고, 바람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그런 서로 약한 지점들이 있으니까 또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관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옆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각자의 약한 지점들 내지는 그리고 그 약한 부분들을 좀 내가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내지는 극복하거나 내지는 넘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서로의 그런 지혜들 내지는 노하우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지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아마 이렇게 적절하게 연령대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아마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당장 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 좀 고려해서 이제 조를 나누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조로 좀 나눌 테니까 각 조별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은 그러면 열어주실까요? 네. 각자들 조로 넘어가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얘기 나눠보셨어요? 네, 각자들 어떤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그래서 그 얘기들이 합쳐져서 어떤 풍성한 얘기가 됐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기 어떤 조회는 갔더니 다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그래서 제 얘기까지 막 해드렸거든요. 근데 정작 누가 발표할지는 안 정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다 했다 그러더니 속았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수습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좀 얘기 나눠봤는지, 네, 혹시 임혜숙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임혜숙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가능하세요? 아니면 제가 해요? 가능하시면 이제 공유하는 시간 정리하고 키워드 하는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아니,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파악이 조금 힘들어서 교수님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우선 제가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인 조가 있습니다. 예, 가가지고 제 인생 얘기 막 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어떤 얘기들 나눴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가로님. 제가 말하면 되나요? 예, 예. 네. 저희 조는 다들 그렇게 힘든 경험은 없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좋고 즐거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조 중에 한 분인 김소희님은 운전면허를 딴 경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성취 제일 뿌듯했던 경험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되게 운 좋게 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성적은 안 됐지만 그것도 운 좋게 취업을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본인이 번 돈으로 가족 여행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플러스 되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으로 이아롬님도 계셨는데 결혼 2014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오, 바람직해요. 성공했네요, 결혼. 네. 축하해요. 갑자기 다시 축하하고 싶다. 아니래는데요, 아니, 준성님? 준성님, 제가 제가 봤을 메시지로- 때는 그렇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시죠. 네. 남의 인생까지 조작하는 인생 메시지를 조작단입니다. 드렸는데 이거. 다이렉트 아, 저 메시지를 읽으셔야죠. 못 봤어요. 예, 안 되겠습니다. 자, 이쪽 저 잠깐 보류.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이 발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 아. 네, 진짜. 어떡할 거야. 네. 자, 이쪽 조는 잠깐 보류하고요. 자, 어느 조가 조금 이 발표의 모범을 보여주실까요? 네, 혹시 우리 양파님 조 혹시 어떻게 잘 얘기되셨을까요? 어떤 분이 발표해 주기로 하셨을까요? 네. 제가 꼭 지명을 하면 이렇게 자리가 없어지시거나 화면을 끄시거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 네. 진행자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오셨네요. 네. 네. 양파님 조 혹시 다, 양파님, 네. 제가 양파님 조였는데요. 아, 예, 후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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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말고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누가 이쪽 조도 얘기 안 나눴어요? 서희 씨가 장 램블리스님께서. 아, 네네. 오케이. 네, 장렘블리스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네. 조에서 나오는 이야기 좀 짤막하게 말씀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네네. 저 장렘블리 씨는 제가 코이카 봉사단을 통해서 해외 봉사단을 통해서 탄자니아 그 마사이 마마가 시장에서 저한테 렘블리스라고 불러주면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렘블리스란 뜻이 그 신의 선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선물 같은 사람이다. 너는 신의 선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너무 야. 자존감이 그 말만 그러니까. 들어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누가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신의 선물이라는 이름 불려본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정말. 야, 와 부럽네 갑자기 확 부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 선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아, 예, 신의 선물이 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저도 선물 같아요 갑자기. 진짜네요. 네. 네. 네, 자, 오늘도 모두들 이렇게 선물인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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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희 조에 효선님하고 또 양파님하고 또 소희님이 계셨는데 소희님은 네. 좀 사정이 계셔서 좀 참여를 하기 네. 힘드셨고요. 그래서 저희 세 명끼리 이야기를 오손도손 얘기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의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총체적으로 나왔던 느낀 점 이런 거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저희가 다 살아왔던 곡선들이 또 마이너스도 있었고 플러스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조화롭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가 오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지나고 나보면 또 배우는 것들도 있고, 거기서 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도 있을 거니까 꼭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양파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진짜 밑바닥까지 갔을 때, 이제 나 올라갈 길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공감이 갔어요.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 이제 막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도 다들 너무 성숙한 분들을 같은 조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인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정말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가장 큰 깨달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냥 마이너스라고 볼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다 플러스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알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역시 신의 선물답게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nem블리스. 네. 예, 가로님 어떻게 발표하는지 잘 보셨죠?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자, 가로님은 맨 마지막에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m블리스님, 어떤 조가 좀 궁금해지셨을까요? 일단은
저가 어디인가 제가 몰라서요. 그래서 네. 어디 강연님 조도 있었나요? 그러면 네, 강연님 조. 강연님 네. 조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네. 네. 네, 저희 조인데 제가 공유 드릴게요. 네. 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 들을 수 있었는데 입시를 준비할 때 그때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입시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좀 전공이나 일이 나하고 맞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또 삶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 역시도 업무에 좀 만족감이 있을 때는 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나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좀 어렵게 될 때는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가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학규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 너무 호기심 있게 들었는데 사실 더 듣고 싶어요, 아직도. 네. 네,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여성이라서 겪어야 되는 그런 좀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네네. 여전히 또 아직까지도 공감되는 내용이 또 아, 있었어요. 네. 제가 좀 되게 하나 통찰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거는 내 인생에서 참 좋았던 일이야 라고 적었던 것에서 보면 그게 늘 좋았던 건 아니고 되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내 인생에서 되게 어려웠던 거야 라고 적었던 거를 보면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또 성장하고 또 행복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좋은 것은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에서도 또 좋은 점도 있고 이게 되게 상보적이구나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많은 또, 네, 해안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그 손학비 님이 그러면, 네, 좀 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보충해서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특별하게 뭐 할 만한 얘기는 없는데. 예. 바람바람님의 얘기와는 전혀 좀 상반되는. 네. 워낙 삶 자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 거기서 툭툭 아니, 몇 개만 꺼내도 다 그냥 주옥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그 얘기를 다 네. 하긴 좀 어렵고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강사 두 분이 이렇게 살아온 얘기들을 들으면서 거기 되게 네. 매력이 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면? 삶을 직면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삶을 직면할 줄 알고 거기에서 자기 욕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선택할 줄 알고 그거에 자기를 투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능력자들 아니면 안 모십니다. 네. 다음에 손학비 님도 또 강사로, 네. 이번에 네. 능력자인 걸로 판명됐으니까 또 모시도록 한번 할게요. 우리 바람바람 님이 제일 아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손학비 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네. 어떤 이야기에 비유해서 네, 나눠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네. 마지막까지 시크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조가 발표를 안 했을까요? 이상태님 조가 네, 발표를 안 하신 거죠? 네. 혹시 어떤 얘기를 나눠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저 요청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김대현님 발표했던 내용을 총괄보다는 하나의 개인적 사례로 들어서 좀 김대현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좀 제안을 좀 아까 드렸었는데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김태현님. 지금 되세요. 네. 근데 의사가 있으신지 확답을 못 들어가지고. 네. 자, 의사가 없으시면 뭐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김태현님. 지금 일하는 중이시래요. 그래요? 네, 그럼 김태현님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세요. 그 얘기가 제일, 2분만 있다가니까 그러면 2분 있다가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죄송한데 그럼 김준성님한테, 네, 가로님한테 먼저 발표 기회를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아까 소희님은 말씀드렸으니까 아롬님부터 다시 시작하자면은 결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결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네. 아니 굉장히 인상 아롬님부터 깊었던 시작할게요. 거니까 듣고 싶어요. 그럼 네, 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존중과 사랑받는으로 만든 결혼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그 삶을 되게 독립적으로 살게끔 바꾸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종합적으로 존중과 독립의 경험으로 인생의 변곡점들을 위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좀 좋게끔 그렇게 만들게 도와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느꼈던 가장 안 좋았던 경험은 입대를 할 때였는데, 그때가 입대라는 군대라는 것보다도 그때 가장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네,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대학도 이제 입학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또 그때 하필 취사병을 하고 난 뒤에 가게를 차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또 좋았던 경험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올라감이 있으면 이제 내려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듯이 그런 깨달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담에도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화였는데 사실은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삶이자 인생이고, 네, 군대 간 게 제일 최악이었는데 사실은 또 보직을 취사병을 받으니까 또 식당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그게 바로 인생이 주는 묘미이자 재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준성님은 결혼이 아롬님이 1등이라고 봤었는데 아롬님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1등은 도대체 뭔가요? 그게 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롬님의 1등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면? 아, 아, 왜 이렇게 민망하지? 이게 결혼이 아니 그냥 이런 맥락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동등하게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혼 상태 하나로 너무 존중을 받고 동등하게 사람들하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그때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동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그리고 저는 이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와우. 네, 결국엔 이제 조직을 떠나서 제 혼자 자영업자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되게 인생이 좀 정점을 찍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늘을 뚫고 갈 기세네요. 그죠? 거의. 그럼요. 이제 죽을 때쯤 뚫겠죠. 좋습니다. 예. 계속, 번창, 날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혹시 태엽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네네. 네, 저희 조는 뭐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대학원생분도 계시고 또 직장인분도 계시는데 다들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재수하거나 뭐 고3 때는 조금 힘들었다가 뭐 대학교 와서 다시 올라가고, 또 아까 본인 같은 경우엔 논문 쓴다고 되게 힘들어하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네. 하고 뭐 제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 네, 아까 아마 그 자신감 뿜뿜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저는 일단 지금 A4 용지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어릴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겠죠. 뭐 다 그러고 뭐 중간에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살짝 떨어졌다가 뭐 성적 잘 나오면 기쁘고 뭐 대학교 못 가서 다시 내려가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학교 복학하고 이제 첫 해외 봉사 갔을 때가 되게 처음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렸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여기저기 또 다양한 경험하다가 캐나다에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되게 영어도 많이 쓰고 또 영어로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되게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그거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다음 해외 봉사나 뭐 교생 실습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기도 하고 또 연애도 잘 안 돼가지고 살짝 내려갔다가 또 이제 다시 해외 봉사 가면서 이제 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제가 이제 NGO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재밌고 동료들도 좋아가지고 그때가 거의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활동에도 제약 많이 생기고 지금 회사도 원래 다른 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되게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일하는 중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주시고 우리 얘기도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되게 고맙고 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얘기 감사드리고요. 혹시 태엽님 있는 조에 또 혹시 보충해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상태님이나 혹시 예, 혜숙님이나. 저는 사실 아까 태양님 얘기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캐나다에 가서 사실 자신감을 더 얻어서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는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태엽님이 되게 대단하고 좋아 보였던 게 그런 상황에서도 영어로 스킬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어왔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또 그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 굉장히 그걸 좋아 보였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막 제가 대신 자랑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네. 혹시 혜숙님은 외국 가서 자존감이 떨어지셔 오셨나요? 저는 거기서 인생을 다시 성찰하고 왔어요, 사실은. 네. 네. 아, 그래요? 무슨 네, 인생을 네. 성찰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여러 번의 이제 해외 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안다고 가장 제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명한 곳에 엄청 잘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많이 봤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 거기서 했고 그 계기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좀 이렇게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본질에 가까운 삶, 어떻게 하면 좀 이웃과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거기서 생각을 하고 왔고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뭐 한살림 활동을 거의 뭐 10여 년 이상 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 왔던 것 같아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 해외 생활을 하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아까 태영님처럼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 얻게 되는 계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제 삶의 태도를 바꿨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약간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또 우리 효선님도 그런 계기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네. 예, 갑자기 오늘의 결론은 해외로 나가보셔라. 나가보자. 좀 아니 뭐 네. 가서 100% 얻은 게 아니고 뭐 우여곡절 당연히 겪을 거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바람바람님이 제 얘기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뭐 할 얘기는 많아요. 아마 얘기하면 한 2박 3일 밤새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아무튼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되게 공감된 얘기도 많고, 저도 뭐 이제 해외에서 사실은 한 뭐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한 10년 넘게 해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언어적 문제로 되게 고생도 많이 하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학교 다녀서 이제 졸업하면서부터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만 계속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풍족한 그런 형태의 일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좀 조금씩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제가 얻었던 성찰은 뭐였냐면 이제 그 자기하고 한번 끝까지 얘기를 해볼 기회를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뒤바꾸게 되는 계기가 저하고 같이 생활하던 철거 지역에 계신 이제 그런 분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이걸 계속 찍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참아내지 못했을 때 좀 어떻게 해야만 될까 뭐 이런 것 속에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덴티티는 영상 운동이고 이제 그런 것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 활동가로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하고 좀 끝까지 한번 대화를 해봤던 경험에서 많이 나타났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일본으로 가서도 가난한 활동가였기 때문에 하루에 100엔만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원인데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도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극단으로 처해봤을 때 이거를 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간 다 잡아먹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따로 시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효선님이 얘기해 줬다시피 유쾌하게 그걸 좀 넘는 지혜를 저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 오기 전에 사실은 지역 활동가 살면서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두 갑씩 폈거든요. 근데 당장 100엔 갖고 살려면 담배는 꿈에도 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지역 활동가로 변신할 때 카메라를 놓을 때 썼었던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꿔서 야, 너 어차피 평생 담배 필 건데 한 1, 2년 담배 안 피면 좀 어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금연을 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담배는 안 펴요. 금연은 아니지만 담배는 안 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저를 올가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이렇게 극한으로 몰게 되잖아요. 이게 조건이 안 되니까 넌 못해가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은 어차피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좀 몇 년 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사실 넘어갈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조금 넘어봤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었고요.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그죠? 네, 조별로 이동해서 전체 공연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삶의 태도 우리 1강, 2강 그리고 오늘까지 좀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좀 공감되는 키워드 본인에게 각자 이런 키워드가 나한테는 좀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야 라는 게 있으면 좀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네, 양파님은 수용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 양파님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손학비. 손학비. 네. 저기 사무국은 다 기록 좀 부탁해요. 네. 갑자기 찍으니까 공감? 공감. 네. 자, 손학비님은 다음 사람.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빠람. 바람. 네. 되게 강하게 바람해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좋은 일이 힘든 일, 힘든 일이 좋은 일. 예. 네. 좋은 일이 힘들기도 하고, 힘든 일이 또 좋기도 하고. 네. 어떤 분 또 지목해 주실까요? 저는 자연인님. 네. 자연인. 저는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네. 어떤 분 얘기가 궁금하세요? 저는 오늘 꽂혔어요. 우리 김태현님. 네. 김태엽님. 테드. 함께. 네. 자, 테드는 누구 지목하실까요? 예. 네, 은영님. 같이 지향이요. 같이 지향. 예. 자, 은영님은 누구 얘기 들을까요? 저 민정님이에요. 네. 저도 사실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도 돼요? 생각이 전환이 2표 나오면 좋죠, 뭐. 생각의 네. 전환 투어 하세요. 생각의 전환. 2표 나오면 좋죠. 네, 생각이 전환 2. 네. 아니요, 얘기하세요. 또 다른 거 있으시면. 네. 저는 그냥 멀리서 보면 모두 희극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모두 다 네. 희극이다. 아, 멀리서 보면 모두 다 희극. 네. 좋습니다. 네. 자, 도비님은 누구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싶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상큼함을 가지고 싶어서 레몬님? 네. 레몬. 네. 저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키워드가 제일 오케이. 네.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네. 순간만을 사는 건 아니죠? 자, 레몬은 누구에게 또 이 상큼함을? 저 김중선님. 네. 저는 전화의복이요. 전화위복. 네. 네. 바람바람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가로님은 누구에게? 아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일방적인 수용의- 화살표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저희 조에 좀 바이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용의 한 표. 수용. 네. 자, 누구에게? 저는 혜숙님에게. 네. 네. 저는 즐겁게 파도 타기. 즐겁게 파도 타기. 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갈지 좀 뻔해지네요. 네, 판으로 받아주세요. 네. 네. 교사님. 전가요? 즐겁게 파도 네. 타시는 분. 네. 네, 저는 유쾌한 동지들. 유쾌한 동지들. 아, 예, 좋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누구에게 갈까요? 어떤 분이 또 유쾌한 동지로 보이시나요? 서인님? 네. 역시 신의 선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약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진정한 관계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네. 누구에게 신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선영님? 네. 저는 나답게라는 단어. 나답게. 네. 오케이. 네. 저는 유나님이요. 네. 유나님. 저는 도전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 네, 좋습니다. 아직 얘기 못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연님? 나연님이나 소희님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면 채팅창이든, 예, 저는 함께요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얘기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단어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수영이라고 하는 게 2표를 받았고, 네. 하지만 거의 맥락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관계를 중시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도, 네, 바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서, 네, 서로, 네, 어떤 것들이 우리 이 삶의 태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수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거의 2시간을 쉬지 않고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좀 즐거우셨나요, 다들? 네. 예. 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하트까지 날려주시고, 이런 몸둘바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삶의 태도, 분과를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분과는 이제 삶의 경제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삶의 경제는 또 어떤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나눠주실 거고요. 네, 삶의 태도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또 이렇게 맺은 인연들 계속해서 저는 이어갔으면 좋겠고, 혹시 저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희 사무국에 요청하셔서 5명 이상 모이면 제가 따로 시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예, 안 모이면 없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사무국, 네, 부탁해도 될까요? 다음 안내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그래도 기념사진 같이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사무국에 좀 다음 바톤 이어서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 듣고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